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해결사 우아해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의 비약물 치료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역시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늘 고민하는 ADHD와 사회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DHD 아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또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부주의성, 과잉행동 충동성, 집행기능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로 인해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거부당하며 언어적, 관계적, 신체적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ADHD 아동은 공격성이 두드러질 때 또래를 괴롭히는 가해 아동이 되기도 하며 가해행동으로 또래로부터 더 많이 거부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작 아동 스스로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고 왜 친구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따돌리는지 알아차리지 못해 또래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아동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에서 수용, 인정, 친밀감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경험한 또래 거부는 낮은 자존감,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비행, 불안, 우울장애와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또래 관계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과 꾸준한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ADHD 아이들의 사회성이 저하되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DHD 아동은 부주의하고 산만하여 또래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부 정보를 듣지 못함으로써 적절히 주고받는 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누락하기도 하지만 비언어적 자극, 사회적 단서도 부주의하게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자극에 과도하게 주의를 뺏기는 경우 주의 초점이 더 좁아지며 전체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강한 정서적 자극에 압도될 때는 주의가 더욱 어려워지며 적절한 반응,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하게 활동적이고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경우 상호작용 자체의 시작과 지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이 너무 빠를 때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잘 정리되어 표현되지 못할 때 말더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워 잘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친구의 말을 끊거나 자주 끼어드는 것도 원활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혹은 상황과 맥락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불쑥 다소 실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갑자기 분위기를 싸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ADHD 아동은 신경심리학적 이유로 반응을 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적절한 사회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세한 정보와 여러 감각 자극들을 분석, 처리하는 어려움으로 비언어적 표현의 인지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운 점도 또래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작업 기억의 저하 또한 중요한 사회적 정보들을 기억하고 처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는 앞선 ADHD의 올바른 이해 영상들에서 다루었던 집행기능의 문제, 즉 조절 및 실행의 어려움이 사회성의 저하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집행기능도 사회성도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다 보니 연구에 따라 결론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능은 다른 원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신경심리학적 이유로 ADHD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정보 처리 과정은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단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며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연구들은 ADHD 아동이 사회적 단서의 처리, 해석, 반응 선택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모호하거나 중립적인 자극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억울해하거나 적대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몇몇 놀이 게임 연구들에서도 ADHD 아동은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지, 해석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기대되는 역할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기존의 전략을 고수하여 새로운 역할에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사회적 의사소통의 질이 저하됩니다. 일부 연구들에서 ADHD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장되게 평가하는 긍정 착각 오류를 보였습니다. 자기 인식도 부족하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린 아동, 또 과잉행동 충동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어려움이 가장 큰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과대하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에 긍정 착각 오류가 부정적 평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DHD 아동의 긍정 착각 오류는 공격성과 품행 문제와 관련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ADHD 아이들의 자기인식을 키워주기 위한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ADHD 아이들의 사회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부주의성, 과잉행동 충동성, 집행기능 및 사회정보 처리 과정의 어려움, 긍정착각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또 다른 원인인 정서 인식의 어려움, 공감 능력의 부족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DHD 아동의 정서적 능력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ADHD 아이들은 타인의 표정을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부주의성, 충동성 또는 억제의 어려움도 인식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표정 인식에 관여하는 여러 뇌의 영역들이 ADHD와 연관되어 있어 그 자체로 시지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정과 감정을 상황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표정, 자세, 몸짓, 목소리 톤 등 다양한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정서 지각을 관찰한 연구에서도 정서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몇몇 특정한 정서 지각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DHD 아동이 표정에 담긴 정서를 판단할 때 행복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의 정서를 혼동했고, 분노와 슬픔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또 일반 아동에 비해 두려움과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보다 많이 인식했습니다. 지각의 정확도와 관계없이 제시된 정서적 표현을 알아차리는 데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미숙한 정서 이해가 사회기술을 감소시키고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정서 지각의 어려움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도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감은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두 가지 면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됩니다. 공감을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서적 이해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즉,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헤아리고 수용하며 적절히 반응하는 인지적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ADHD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부정적 감정 에피소드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과 이야기 속 인물이 느낀 감정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등장인물 중심의 공감적인 해석이 어려웠고, 상황 중심적인 또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더 많았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표출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는 이야기에서는 감정 연결을 더욱 어려워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이 일반적인 발달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모뿐 아니라 또래에게도 아동이 고집이 세고 유연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수용하는 것이 공감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이 또한 공감 능력의 부족과 연결됩니다. 공감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도 저하시킵니다. 낮은 사회적 관점 수용력은 또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우정을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ADHD 아동의 공감 능력 부족의 원인은 여러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행동 억제 조절의 문제로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아동이 타인의 관점이 자신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억제 및 자기조절력이 수용, 공감의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합니다. ADHD 아동은 이 행동 억제 조절이 잘 되지 않기에 공감 능력의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ADHD 자녀를 공감하기 어려운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시, 조언, 비난하고 싶은 충동, 행동을 억제하고 불안, 두려움,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공감 능력 부족을 단순히 행동 억제 어려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다양한 측면의 집행 기능이 관여하는
인지적 기능의 어려움으로 설명합니다. 자기인식의 어려움, 계획, 조직화 능력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다루었듯이 억제 및 조절의 어려움을 포함한 여러 집행 기능의 어려움, 신경심리학적 문제가 ADHD 아동의 정서지각 및 공감의 어려움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ADHD 아이들의 사회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정서지각의 어려움, 공감 능력의 부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그럼 어떻게 ADHD 아이들의 또래관계 개선과 사회성 향상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물치료는 ADHD 아동의 주의력을 높이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입니다. 부주의성, 과잉행동 충동성 등의 증상 완화는 부정적인 또래관계 양상을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비해서 긍정적인 친사회적 행동이나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앞선 영상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ADHD 아동에서 사회성을 저하시키는 여러 원인들은 타고난 신경발달학적인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여 생물학적 개입, 약물적 도움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성장과 발달은 사회성 증진에도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행동치료는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강화, 소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행동에 대해 칭찬, 보상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긍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행동치료는 ADHD 아동의 충동적이고 비협조적인 행동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약물치료와 마찬가지로 또래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동의 내적 갈등이나 동기를 소홀히 했다는 점, 행동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았을 때 변화된 행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이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함께 사용하여 여러 증상 호전에 더 큰 효과를 보이는 혼합치료의 경우도 장기적인 또래관계 개선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동 수정의 원리를 가르쳐드리는 부모교육도 행동치료에 포함됩니다. ADHD는 보상에 대한 의존이 높은 성향이기에 처벌보다는 칭찬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한 긍정적 강화가 행동 변화에 효과적입니다. 사회기술 훈련은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이 사회기술 결핍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ADHD 아동에서는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기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여러 영상들에서 다룬 집행기능의 문제, 조절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인지행동 기반의 사회기술 훈련이 고안되었습니다. 사회기술 훈련은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의 증가에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의 감소에는 효과가 미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약물치료나 행동치료를 사회기술 훈련과 함께 시행하면서 또래관계 개선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다면적 개입들은 아동 각각에 따라 개별화되어 제공될 때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기술을 한 번에 가르치려 하기보다 해당 아동에게 특히 부족한 요소를 찾아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물, 행동치료, 사회기술 훈련을 종합적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ADHD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놀이기술 증진을 토대로 한 놀이 중심 개입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놀이는 복잡한 사회적 행동과 능력을 개발하는데 자연스러운 상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ADHD 아동의 사회기술 증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놀이하며 경청하기, 다른 아동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묻기, 여러 명의 대화에는 번갈아 관심을 보여주기, 갈등이 발생할 때 협상하기, 개인적인 공간 거리를 유지하기, 너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기 등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그룹이나 2명의 짝놀이뿐 아니라 아동심리 전문가와의 1대1 놀이 또한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전문가와 관계를 맺으며 공감적 반영과 모델링을 통해 감정인식과 표현, 자기조절력,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적 반영 모델링을 가정에서도 부모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도 포함되어 더 효과적으로 아동의 정서,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행동치료, 사회기술 훈련 모두 단기간으로는 치료 장면에서의 효과가 일상에까지 유지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이에 부모나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병행되었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더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DHD 아동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인들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연구들에서 약물, 행동치료,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 부모나 교사의 평가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ADHD 아동에 대한 또래평가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즉, ADHD 아동에 대한 또래의 부정적 인식은 그 영향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또래 거부를 경험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 내 인기 아동에게 더욱 또래 거부를 당하거나 인기 아동을 통해 또래 내 수용이 높아지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나 교사가 또래 지위에도 관심을 가질 때 ADHD 아동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아가 학교 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집단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의 환경적 개입을 통해 ADHD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ADHD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고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를 높입니다. 부모와 따뜻하고 일관된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아동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ADHD 아동은 사회기술을 배우고 이를 또래관계에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대인관계 역량을 높여가게 됩니다. 반면 지배적이고 통제적이며 비일관적인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은 ADHD 아동의 증상과 공격성을 가중시켜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ADHD 성향과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 이는 그럴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부모의 과도한 통제나 비난은 ADHD 아동의 공격성을 높여 또래 거부를 더욱 증가시키고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 쉽지 않지만 잦은 지시와 통제를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아이를 존중, 공감하려고 노력하며 믿고 기다려주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에 대한 개입에 더해 부모 교육, 부모 역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ADHD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양육 행동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부모가 아동이 배운 사회 기술을 가정, 학교,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격려, 칭찬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적절한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 성장을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부족한 사회 기술에 대해 비난 지시가 아닌 긍정적인 격려를 해줄 때 또래 수용이 높아졌으나 부모의 비난은 아동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 부모의 비난은 아동이 또래로부터 더 많은 부정적 지명을 받게 했습니다. 이는 또래의 인식과 평가는 해당 아동에 대한 성인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교사의 반응도 또래 평가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ADHD 아동을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또래관계 개선과 사회성 향상에 도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은 또래 행동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통해 해당 아동을 판단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교사가 특정 아동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할 때 호감, 수용이 높아지고 교사의 비난,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을수록 해당 학생에 대한 또래의 비호감, 거부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교사가 ADHD 아동에게 호감을 보여주고 대화를 즐기고 격려하며 장점, 강점을 찾아 또래들 앞에서 칭찬하고 부각시켜 줌으로써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꼭 ADHD 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서 일관되게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집단 내 상호 존중과 공감 수용성을 높이고 또래 거부,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부모뿐 아니라 교사 또한 사회기술훈련을 포함한 사회성 증진, 정서 발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가정, 교사의 연계, 학교, 교실 기반 개입들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ADHD 아동에서 사회성이 저하되는 원인과 아동, 또래, 부모, 학교 및 교사 요인에서 또래관계 개선과 사회성 증진을 위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동에 대한 수용과 인정, 따뜻하고 일관된 부모, 교사의 반응, 믿고 기다려주는 것, 꾸준한 공감, 격려, 칭찬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